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9일 새벽 0시 24분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플랜 A 이재명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 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보수 재건하여 총선 압승 정권 탈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랜 A 이재명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 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보수 재건하여 총선 압승 정권 탈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 텐데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개헌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한 것처럼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이거 더 줄이면은 친위 쿠데타란 뜻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편 것과 같은 급의 헌정질서 파괴를 기도하고 있다는 한동훈 의원의 이 지적은 섬뜩합니다. 섬뜩합니다.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 줄이면은 내란이란 뜻입니다. 이 내란이란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을 향해서 또는 국힘당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항상 들고 다니는 제 헌법 요람을 다시 열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중임은 2번 하는 걸 말합니다. 이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1987년의 대시위에 의해서 6.29 선언이 이루어지고 6.29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고 그 개헌 헌법을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198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 제6공화국이 1988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의 쟁취물이라고 할까요?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헌법, 제6공화국 헌법에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은 5년 한 번만 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도 없다고 딱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128조에 다시 한번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임기 연장이나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이런 방향의 개헌은 하더라도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것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을 하면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포함하는 개헌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개헌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법리 이전에 어떻게 자연법적 문제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개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것은 전두환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을 제5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제5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이 대통령은 한 번만 한다. 즉, 한 번만 7년 한다. 그래서 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편단심으로 나는 단임만 하겠다. 나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물러주고 나가겠다. 이걸 다짐을 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단임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걸 시도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임한 사람이 임기를 연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하겠다면은. 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친위 쿠데타적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 사건을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는데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여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임기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한 발언,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하는 취지의 그 발언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를 하면은 탄핵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고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정청래
두 사람이 말을 종합을 하면은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 이야기가 바로 한동훈 의원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법 개헌급 헌정질서 파괴로서 플랜 A, 이재명 공소 취소가 어려워지니까 플랜 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 언론, 그리고 여야를 다 합쳐가지고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불행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 경고는 뭐냐? 임기 연장을 시도하면은 감옥에 보내겠다. 임기 연장을 시도하면 탄핵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경고를 하는 게 이 국가적 불행,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불행을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